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티입니다. 저번 시간에 영상을 보니까 제가 컨트롤을 잘못하는 바람에 위에가 잘려서 나왔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데 조금 불편하셨을 거예요. 안 그래도 영상 화질이나 이런 거를 핸들링 하려고 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영상 화질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더나 그렇게까지 영상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좀 더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반등을 일주일 넘게, 아니면 일주일이죠. 그죠? 5일 동안, 장세 5일 동안 펼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장세가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세가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날 금요일날 장세 끝나는 거가 결국에는 지금 다시 이동평균선 밑에서 5일선 밑에서 시작하다가 거기 5일 밑에서 끝나고 돌파하지 못하고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기조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위에서 누르는 매물의 수가 강하다예요. 매물대의 매물 매도세가 강하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려 하면은 얘는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그런 장세고요. 제가 그리고 이거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올라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올라가더라도 반드시 여기서 한번 제꼈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요. 얘가 이제 내려올 때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저점입니다. 2600선을, 이게 그러니까 사실 259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600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2600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종가 기준으로 가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이게 급브레이크 밟은 거예요. 급브레이크.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면은 1월 28일이 저점이라고는 돼 있는데 이건 인정. 근데 실제로 종가상으로는 전날인 27일이 더 많이 정확하게 확정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27일, 28일 이렇게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뭐 2600선 지지를 해줬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브레이크를 밟는데 차가 달리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여기서 잡히듯이 그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좀 튕겨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2600선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죠. 그래서 2600선까지 얘가 이제 다시금 또 밀리든지 할 텐데, 관건은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요. 폭이 여기에서부터 2700에서부터 2600선까지만 밀려주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2591 요 저점 포인트를 얘가 지켜주기만 한다면 얘는 제법 반등다운 반등이 이제부터는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은 좀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경우의 수가 되겠죠. 여기서 만약 저점이 붕괴된다 이러면 뭐 엄청나게 또 많이 빠지는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얘가 저점을 지켜준다면 괜찮을 걸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글쎄 저점을 지켜주지 않을까. 지금 또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격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했을 때 얘는 저점을 지켜주고 반등을 일단 한번은 시도를 해야 된다. 내려왔다가 반등, 내려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했다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뭐 하여튼 그림을 대략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장세도 지금 이러한데요. 문제는 어디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 여기 미국의 차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해외 증시 차트예요. 미국 장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장세. 제가 영상을 좀 짧게 찍으려고 그래요. 너무 길면 여러분들 루즈할까봐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미국의 다우지수인데요. 제가 우리 카톡방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미국의 지금부터 다우지수는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주의하셔라. 예의주시하셔라.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은 올라가야 되는 곳에서 돌파를 못하고 이제부터는 하락하는 장세로 펼쳐질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점을 붕괴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다시금 내려오게 되면 이 저점을 붕괴하면서 결국 미국도 밑으로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장세가 다우지수를 기준으로 끝나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끝났죠. 나스닥은 그냥 올라오더라도 기조 자체가 완전히 끝나버렸으니까 이제는 문제는 뭐다? S&P 즉
다우지수에 대표된 코스피 200이죠. 미국은 S&P 500이죠. 이러한 지수들이 지금은 이제는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이제 자산이 이제 풀려서 유동화됐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테이퍼링, 회수가 되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던 것들이 좀 많이 완만해지는 그러한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또 볼 텐데 치솟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값도 하락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하락 전환했다 이러는데 서부 대대세 여순강. 자, 되게 재밌는 거가 뭐냐면 서부 대대세 여순강 했는데 지금까지 재미있는 거가 뭐냐면 다 맞췄다라는 건 또 신기하지만 순서도 다 맞췄다는 거죠. 제가 부산은 조금 늦게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부산 뉴스가 이제 떴어요. 그죠? 예, 그래서 세종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대전이냐 대구냐 관건인데 대구가 좀 먼저 오지 않을까 싶다는데 대구가 빨리 왔고 그 다음 대전 딱 오면서 서울 그 다음 왔고 부산은 몇 개월 더 있어야 된다는데 부산이 진짜 몇 개월 뒤에 뉴스가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어요. 순서까지 다 맞췄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순서까지 맞춘 건 사실 뭐 좀 운이에요. 운이고, 예, 실력, 글쎄 뭐 노력하는 금메달이 운이라면 운이고 노력이라면 노력인데 금리 인상과 집값 피로감 누적 등으로 인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산 해운대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했다. 그래서 부산 가격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동구, 영도구, 연제구, 해운대구, 그다음 중구, 뭐 이런 연제구까지 빠지고 중구하고 서구는 보합이나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부산도 하락을 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분양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 많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조심히 봐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경북 포항입니다. 예, 경상북도 포항시를 조심히 봐야 됩니다. 이제 미분양들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향후 입주도 많고 그리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조금은 이제 좀 지나가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축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더 남아 있지만 신축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다소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방타운이나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뭐 많이 올라왔고요, 그동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매도를 좀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고 봐요. 분양이 너무나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만 그게 이제 조금이라는 게 진짜 그야말로 뭐 다 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그야말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어디든 매매가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는 시장이 침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럼 매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이제 매매가 안 되는데 큰일 났죠, 이제, 그죠? 정말 큰일 났죠. 매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바로 전세가가 올라오는 시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매매가 거래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 전세 가격마저도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곳이 많아질 거예요. 그것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계절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펼쳐지느냐, 계절 요인이 펼쳐지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계절 요인이 펼쳐진다고 하기에는 다소 좀 너무 무리가 많이 따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절 요인으로는 가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어느 곳은 전세가 올라갈 것이고 어느 곳은 전세 가격이 빠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은 반전세가 이제 기승을 피우게 될 것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를 제가 작년에 권했던 곳, 뭐 예를 들어서 서산이나 당진이나 그리고 뭐 사천도 있고요. 그쵸?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또 어디가 있을까? 뭐 기타 등등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목포도 있고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전세 가격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흔들린다. 부분에 따라서 어느 곳은 흔들릴 거고요. 어느 곳은 반전세로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어느 곳은 매매가가 올라가다가 주춤해 버릴 가능성도 매우 있다는 곳들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 전국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모두 다 부동산에 있어서 어려운 장세가 펼쳐질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지금까지는 제가 어려운 장세가 내년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우 어렵다 장세가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현금성이 유동되지 않으면 자산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필패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예.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시장이 열려질 거예요. 예. 그런 시장이 반드시 열린다. 그렇다면 저한테 가장 또 질문 많이 오는 게 뭐냐면 리얼티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죠. 부동산은 지금은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022년 초 저는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전 부동산 투자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늦었습니다. 이래요. 늦었다. 예, 늦었다. 그리고 하더라도 비중을 높게 갖지 마라. 비중을 높게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식을 준비해야 돼요. 주식 준비. 주식을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주식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공부해 나가야 돼요. 예. 공부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종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세종시가 조금만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 했던 분들 있죠.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쵸? 지금 어떻습니까? 세종시. 1, 2억 빠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전문가분들 아니라 개인적으로 1, 2억 조금만 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다니까. 1, 2억 빠졌습니까 지금? 세종시 2억 5천이 넘어서 이제 3억이 다 빠져가죠. 그죠? 두고 보세요. 여름 가면은요. 세종시 곡소리가 지금하고 급이 다를 겁니다. 여기 공인중개사가 씨가 마를 게 없어질 것입니다. 예, 이것도 보시면 세종시에 있는 분들의 또 노발대발 난리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흐름이 그래요. 제가 세종시 옛날이래. 작년부터 얘기를 했을 때부터 세종시는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부터. 예. 전국에서 입지 탑 찍는 분 얘기 듣더니 저는 무시당하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뭐지 얘기하면 거기가 올라가 버리고 거기 얘기하면 떨어지고 제가 그 정도의 말에 파워가 있거나 영향력이 있다고요? 글쎄 그 정도인가? 뭐 어느 한두 지역은 제가 올린 것 같아요. 보니까 인정합니다. 작은 지역인데 거긴 올린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세종시를 제가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어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예, 여기 입주량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안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절대 아니다. 예, 입주 물량만 볼 것 같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공급 물량도 쏟아져 나오고 입주량도 많은데 이런 곳은 이제 앞으로 대폭 많이 빠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대구 이런 데겠죠. 그죠? 양주 이런 데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강도 차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곳 있죠. 투자자가 많이 들어갔던 곳. 이런 것들도 이내 하락할 가능성 매우 높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눈치 장세가 펼쳐질 것입니다. 당분간은. 상반기는. 22년 상반기 동안은 금리가 그 인상을 하고 그러면서 눈치 장세가 펼쳐지고 이 눈치 장세 속에서 거래는 많이 처음에 없다가 어느 순간부터 대선이 풀리고 나면 예언합니다. 대선이 풀리고 나면 거래가 동반될 텐데 잠깐만 거래가 동반될 텐데 서울은 안 돼. 부산도 아니고 대구도 안 되고 대전도 안 되고 세종도 안 됩니다. 즉 기조가 꺾인 곳들은 안 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대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금리 인상 얘기하죠. 금리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금리 퍼센트, 그죠? 금리율에 따라서 움직여진다고 이제 유튜브 얘기가 나오죠. 항상 신기한 게 뭐냐면 제 얘기를 보고서는 이야기를 따라하는 것 같을 정도로 제가 먼저 얘기하거든요. 서로 공유할 수 있죠. 뭐 나쁜 거 아니니까. 예. 근데 결국에는 금리 얘기 하나도 없다가 이제 와서 제가 금리 얘기하니까 조금씩 금리 얘기가 좀 돌기 시작을 하거든요. 금리에 따른 대출 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이것도 뭐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금리 자체가 올라가 버린다는 거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던 거가 회수가 된다. 그러나 바닥에서 잡았던 서울에서 오래전부터 잡았던 분들, 부산에서 오래전에 잡았던 분들, 대전, 대구 이런 데서 오래 잡았던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바닥에서 잡았다는 어느 정도면 2018년이나 2019년 초까지예요. 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이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2020년 상승장과 21년에서 그동안 웃으면서 많이 벌었다고 막 자고 일어나니까 5천, 6천씩 막 오르고 1억씩 올랐다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예, 그대로 반납할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분들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오늘 좀 짧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짧게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고 싶네요. 계속해서 준비하는 장세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